철훈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실무를 맡게 된 김철훈 세무사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제로 해보신 세무사님이 계실까요? 네, 난이도 판단 위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비거주자 하면은 보통 세무사님들이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비거주자 자체를.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 한때는 뭐 한참 복잡해져서 양포세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안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 비거주자랑 양도소득세 두 개 합쳐진 거는 뭐 해보신 분이 그렇게 진짜 더 없더라고요. 제가 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주세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한 12, 13년 전에 세무법인 하나 국제주세 본부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들어오는 인바운드라든지 아니면 나가는 아웃바운드 회사들, 외국계 업체들 맡아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그 블루오션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자 등록 내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수수료를 받는 데는 뭐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2, 3년 전쯤에 이제 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이제 한국에 법인 설립할 때 가장 뭐 안전하게 설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뭐 김현장이나 이렇게 가장 안전하게 법률법인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었고요. 여기 통해서 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뭐 한 3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좀 더 뭐 리즈너블하는 가격으로 좀 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곳이 뭐 PwC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딜로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된 회사들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게 한 뭐 사업자 법인 설립하는데 한 1,000만 원. 이것도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세무법인 하나 국제주세 통해서 들어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더 싼 데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영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좀 뭐 연락이 쉽지 않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사업자 등록 하나 내주는 한 2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자 정정만 해주는데도 뭐 그것도 200만 원씩 받고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내고요. 일주일도 3, 4일 만에 법인 주소 변경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200만 원 청구하는데 뭐 20% 할인해줘서 뭐 160만 원으로 해주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이 찾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이제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점 뭐 연락사무소 이런 거 설립해주는 정도 수준 받아가지고 그거보다 더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요. 대표자들이 한국분에 계시긴 하는데 어떤 경우는 외국에서 그 대표자를 직접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이제 세무 대리인이나 이런 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더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본사의 뭐 연락사무소 대표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오히려 저희 쪽한테 주고 저희가 그 대표가 쓸 돈들을 다 결제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익 창출 모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체만 해주는데 이체 한 건당 뭐 한 1,000원, 뭐 5,000원 이렇게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50건 이상 이체를 한다. 그러니까는 그 한 번에 뭐 3, 4개 건을 보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수익 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하다가 이제 일본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세리사 사무소에서 하고 이제 와서 지금은 일본을 메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호주 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번 제가 강의할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실무 강의 순서는 지금 뭐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흐름 뭐 이런 큰 역사들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에 제일 큰 부분인 1세대 1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이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이제 되는 방법이라든지 뭐 되는 뭐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과의 이제 양도소득세 할 때 그 필요한 서류들, 절차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외에 이제 주식을 뭐 비거주자가 파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떠나게 될 때 국외 전출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하기 전에 이동기 세무사님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어차피 비거주자, 거주자 파트를 건드리면은, 요 부분을 건드리면 제가 조금 더 요 파트의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세무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거주자랑 비거주자 파트에 있어서 거주자를 국적이랑 동일시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고 그래서 거주자고, 뭐 외국 국적이 있다고 해서 비거주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지는 않으실 거고요. 요 주소나 뭐 이런 국적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지실 거고,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계속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그 요건 중에 보유 요건은 뭐 주택을 보유하는 요건은 예전부터 있었었는데 거주 요건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그 거주 요건이랑 뭐 일치화 시켜가지고 뭐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자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뭐 왕왕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실 거라 모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는 맨 처음에 이제 비거주자들도 똑같이 거주자랑 똑같이 세금 신고를 하고 뭐 본인이 판 거는 신고 납부를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팔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왔던 게 등기 전 부동산 양도 신고 제도죠.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를 바꾸려면은 등기소에 가야 되고요. 그 등기소에 가기 전에, 등기를 하기 전에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등기가 넘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 급하게 2003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파는 사람 양도전 신고, 세금 신고, 요 등기전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가 아니라면은 사는 사람 쪽에, 매수자 쪽에 요 책임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돈을 줄 때 그 파는 사람이 비거주자라고 한다면은 원천징수를 해라 라는 제도가 이제 생겨나가지고요. 이제 뭐 10%, 20% 정도의 그러니까 잔금에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빼고 이제 주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은 사는 사람, 매수자가 그 가산세와 그 본세까지도 다 이제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신고를 매수자 쪽도 해보고 매도자 쪽도 해보고 이랬는데, 제가 매도자인데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매도자 쪽 세무대리인인데 내가 분명히 법인한테 팔 때는 우리 고객이 법인한테 팔면 그쪽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인이 원천징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매수인 쪽에 저희한테 돈 다 주시면 안 되고 이거 일부분을 떼놓고 뭐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나머지만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쪽이 법인이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근데 돌아온 답변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반대쪽에 그 세무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듯이 모르고 가산세 맞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산세 나오고 본세까지 내면은 워낙 가혹하기 때문에 10%까지 잔금에 뭐 워낙 큰 돈인데 그거에 대한 10%를 본세까지 다 내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안 하는 거 있죠. 뭐 영세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간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바로 질문이 들어왔던, 얼마 전에 질문이 들어왔던 세무사님의 질문인데요. 이렇게 왔어요. 상속받은 자산을 법정 지분을 상속인들끼리 양도를 하는 상황인데요. 비거주자인 상속인, 양도인이 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납부할까요? 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니까는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나봐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분이 있으니까는 뭐 부동산 아니면은 뭐 상장, 법인의 주식이겠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서로 상속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 중에 상속인들 중에 비거주자가 있고 거주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아마 형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거주자가 한국이 자기 필요 없으니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내 거 가져가라 해서 양도인이 되고 양수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납부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거는요, 파는 사람이 양도자가 비거주자고요,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이제는 원천징수 하게끔 바뀌었어요. 이게 2007년부터 이제 거주자 및 비거주자, 즉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양수자가 사는 사람이 이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았으니까는 상속받은 상속인은 개인일 거잖아요. 이건 법인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같은데 상속을 받았으니까 개인이니까는 안 내도 원천징수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앞의 상황에서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러냐면은 법이 중간중간에 바뀌었어요. 개인도 원천징수 해야 되고 법인도 원천징수 하는 거에서 이제 개인은 빠지고 법인만 원천징수 하는 걸 바뀌었으니 이걸 뭐 사고 파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뭐 블로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뭐 법인이 해야 된다, 법인만 해야 된다라는 블로그도 있을 테고 법인, 개인 다 해야 된다 이런 블로그도 있을 테니 그걸 보는 이제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천징수 안 하셔도 됩니다. 법인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